감사하죠. 현대 미술의 난해함과는 달리 동심 어린 미소마저 짓게 하는 그림들. 일상의 기억을 그리는 신하순 화가를 만나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하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교의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건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학생들과 미술로 소통한 지 올해로 27년째. 현재는 논문 지도 교수로서 일주일에 3번 학생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네. 앉으세요. 네. 박사과정 논문 심사를 앞둔 학생들. 고민을 나누고 방향을 보완하며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깊이 있는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작업의 방향을 만드는데 이게 꼭 뭐 연도별로 할 필요는 없고 최근 작업이 좀 회화적인 성향이 강하면 그쪽으로 파트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이런 회화 설치 이런 넓은 개념보다는 본인의 어떤 작업의 스타일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제목과 관련된 서술적인 내용들이 좀 3장 제목으로 좀 많이 좀 흡수가 되면 훨씬 더 읽을 때 그 손미정 작가의 작품에 또 이렇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읽기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신하순 교수는 작품 활동만큼이나 후학 양성과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돕고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교수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약간 아무래도 좀 논문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박사 논문 이제 쓰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작업적인 부분을 좀 탄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논문 작성 초반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 목차 그리고 국문 초록에 대한 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논문을 쓰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그 삶과 죽음, 출생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이제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논문 쓰기는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쉽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라고 하죠. 신하순 교수는 제자들의 연구가 미술계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때로는 지도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두 역할을 오가며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술이 사실은 실기 위주라서 논문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 뭐 석사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이 됐었는데 박사학위가 생기고 나서 학생들이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이유는 왠지 모르게 이제 사회가 더 전문화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생각 하에 박사과정이 신설이 되었고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배출한 학생들 보니까 석사학위만 있는 것보다는 박사학위가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작품의 질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전문화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가 신하순의 작품들에는 소소한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바라보다 사람, 풍경, 삶. 눈으로 또 몸으로 마주친 모든 삶이 그 대상이죠. 남이성 풍경 간소하고 소박한 선, 그리고 극히 제한된 색조. 동양화 하면 떠오르는 고정 이미지가 있지만 그의 작품은 어딘가 부족한 듯 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 어수룩하게 느껴지기도 한데요. 쉽고 편안한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된 기법으로서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제 퇴근하시나요? 네, 이제 퇴근을 집으로 안 하고 작업실로 합니다. 아, 지금 작업실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같이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하시죠. 네. 지금부터는 교수가 아닌 화가의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그야말로 자연에 파묻힌 작업실인데요. 꿈과 열정과 예술혼이 피어나는 곳. 화가의 방에선 오늘도 먹물향이 퍼지고 능숙한 손에선 일상이 그림으로 기록됩니다. 그림을 놀이하듯 편하게 그리는 것, 거기에 풍경에 대한 인상적인 분위기만을 간추리는 것, 신하순 작가가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미와 운치죠. 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대학교까지 굉장히 이렇게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끌어올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바깥에서 풍경 드로잉도 하고 뭘 이렇게 소재를 찾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중압감을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의 어떤 선질,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고 나도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좀 시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작업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저랑 잘 맞았고 또 표현해 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거 되게 뭐 자연스럽다 아니면 너답다 뭐 이런 얘기를 우연히 듣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간소하고 소박한 묘법, 이 의도된 표현함에는 화가로서의 오랜 구상과 삶에 대한 깊은 사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기 위해 매 하루를 치열하게 지내는 화가의 생활. 25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초대전까지 열심히 달려오며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었죠. 고호가 있는 거기가 아를이죠, 아를. 유럽 여행 갔다가 아를의 그 노란 카페를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아를에서 고호가 이 장소에서 그림을 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한번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게 고호는 아래에서 위를 봤다면 저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시각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표현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고우가 작품을 구상했을 모습을 떠올리며 신하순 작가는 새처럼 떠올라 허공에서 카페를 내려다보는 상상을 했답니다. 이렇듯 좋았던 것,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다시 가고 싶은 곳이라는 기억 아래 순간의 경험과 감성을 화폭에 담아내는데요. 일상의 장소와 여행지 할 것 없이 그때 본 장면과 지금의 그림 사이를 마음대로 오가며 예술적 정서를 투영하죠. 이것도 지난번 뭐 가덕도에 이제 가족이랑 이제 여행을 갔다가 그 친구도 만나고 마찬가지로 뭐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림 얘기 또 음악 얘기, 사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는 이제 바닷가 방파제나 이런 데 나와서 뭐 쉬면서 스트로잉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뭐 이때도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마 5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화창한 바닷가 풍경을 이렇게 제 친구가 있는 펜션은 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도 뭐 한 10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신하순 작가의 보물과 같은 작은 수첩 속엔 일상을 바라보며 그린 이미지와 형상들이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사라지고 멀어져가는 기억과 시간을 담아내기 위한 그만의 습관이자 노하우죠. 이걸 보니까 평범한 일상이 작가의 눈과 가슴을 거쳐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처음 이게 습관처럼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 정도 이게 좀 어떻게 마니아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유학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기록을 안 하면 아무도 나를 몰라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6년도에 처음 이제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날은 내가 뭐 했지 하면 막 10년 전에 일기를 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러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뒤가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치매 예방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내가 나를 기록하는 거니까 누가 욕하진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죠. 네. 작년에 개최한 개인전 출품작 한강이라는 그림도 그의 수첩에서 탄생했습니다. 67점의 출품작을 앞두고 개최 2달 전 마지막으로 작업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수첩에 스케치하고 메모해뒀던 것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을 더해 회학적 묘미를 완성해 나갔죠. 뭐 이거를 바로 현장에서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그날 일기처럼 작게 이렇게 작은 수첩에 그려놓고 기본 패턴을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화실에 와서 좀 크게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약간의 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사진 작업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작가가 요 화면 안에서 구상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을 작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구상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면서 작업을 했던 그런 작업이라서 특히 어떤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다리의 어떤 조형적인 심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대조적이면서도 한 화면에서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려보았는데요. 뭐 저는 어쨌든 이게 대표작이라 생각을 하고 포스터에 넣어서 이렇게 전시를 마쳤던 것입니다. 네. 그림의 맛은 있는 그대로의 실물이나 경치를 찍어 보존하는 사진과는 다르죠. 눈에 비치는 대상에 선과 색칠을 더해 그리는 이의 의도대로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보는 이마다 해석도 감상도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날의 순간을 추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작년 1월 30일경 학사협의회를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돌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런 어떤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집에 와서 이제 화실에 와서 크게 이렇게 옮기는 과정인데요. 약간 미완성이 되어 있어서 작년 개인전에 내지 못하고 지금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네. 그의 화폭에는 어김없이 지난 시간 속 화가 신하순의 오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기장을 꺼내 지난 날을 돌아보듯 수첩 속 스케치를 보며 기억을 다듬어가는 과정. 현지에서는 자신의 인상과 감각을 흐릿하게 스케치해둔 것일 뿐 작업실로 돌아와서야 그때의 장소와 분위기, 사색과 의미를 또렷하게 새기는 거죠. 매일의 순간이 바로 공간의 기록이 되는 그림.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그림을 포기하려던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저희가 학교는 되게 부자인데 학생은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고2 때인가요? 1학년 때는 뭐 어떻게든 이제 입학금을 내고 등록금을 냈는데 그게 계속 밀리면서 2학년 때는 등록금을 전혀 내지 못했어요. 전혀 등록금을 못 내니까 이렇게 등록금 안 낸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서무 과장인가 어떤 선생님이 막 이제 뭐 야단 우리는 야단으로 듣죠. 선생님들은 이제 그냥 좋은 말 할 때 얘기해라 그러는데 저희는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나 봐요. 저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저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도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머니 도장 갖고 와서 도장을 담임선생님 있는 데서 도장을 찍었어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그는 비싼 학비에 휘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습비는커녕 학교 등록금도 내기 어려웠던 가정 형편. 끝내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비용이 많이 드는 미술을 그만두고 국문학으로의 전향을 결심하기에 이르는데요. 근데 이제 2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학생들 통해서 학생이 친구가 너 선생님이 꼭 한번 오래. 그래서 왜 나 이제 자퇴해서 구학교 학생도 아닌데 왜 가? 막 그랬더니 아니 할 말이 있대 담임 선생님이 막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너가 정말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 거냐? 그래서 네,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간다고. 그럼 등록금이 있으면 학교 다닐 거냐? 그러냐? 등록금이 있으면 다니죠. 그랬어요. 왜 집에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럼 등록금을 2학년 때 거는 어떤 걸로 하고 3학년 1년 동안 등록금을 대주는 분을 찾아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학년 때 그래서 결석을 한 4, 5일 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내신이 있으니까 결석하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갔더니 한 대 맞았죠. 너 이제 3학년 시작부터 이렇게 결석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게 학교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이게 사랑의 매죠. 어떻게 보면 그거 맞고 나서부터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그를 이끌었던 두 스승. 덕분에 그렇게 바라던 꿈의 학교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독일 유학까지 어렵게 미술을 이어왔던 이후 모교 교수에 임명되면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제자이자 후배들을 이끌고 있죠. 제가 이제 교직에 있게 된 건 참 행운인 것 같고요. 그 교직이 아니었다면 그냥 작가로서 이렇게 쭉 이제 지내왔을 텐데 작가로서의 길도 의미가 있고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 작가의 길이 있다면 또 교직의 길이 있다면 이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직을 하려면 교직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작가의 길로 가려면 진짜 전업 작가로서 자기 작품에 정말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저는 만약에 학생들이 뭐 이런 교수직을 원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작업을 최대한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좀 최대한 많이 하고 또 뭐 그냥 뭐 평상시는 아니지만 교직에 또 했을 때는 최소한 학생들의 어떤 그 1, 2년 그래도 먼저 살았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학생들한테 진정성 있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루의 순간을 그림으로 옮기는 일은 이제 그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작품은 수없이 벌어지는 일과 중 무엇을 기록할지 선택한 것들이죠. 그래서인지 벌어지지 않은 일을 단순히 상상에 맡기기보단 새로운 일상을 담기 위해 훌쩍 떠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어떤 일로? 네, 제가 평소에 여기 한번 들려서 한번 스케치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네. 창작의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유랑하는 여정을 함께 누리는 절친이 바로 캠핑카라는데요. 미술 도구는 당연하고 먹고 자는 공간과 생활용품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앉을 수 하루 1박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또 실내 에어컨도 무시동 에어컨도 있고 저쪽에 보면 전기밥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치하러 다니는 사람한테 굉장히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교가, 구불한 오솔길, 시냇물과 울창한 나무. 캠핑카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담기는 것들이 모두 그에게 작품입니다. 후지산에 갔다 온 거, 이 차를 가지고 시모노세키 기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지산까지 차를 몰고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후지산 이제 캠핑카를 세워놓고 후지산을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 캠핑카 덕분에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신하순 작가에게 캠핑카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단순한 여행지의 감상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그날의 감정, 정서에 따라 달리 보이는 형상들을 담백하게 담아냈죠. 특히 가족과 함께한 순간이 많은데요. 서양 화가인 아내 홍은경 씨, 그리고 두 자녀와 유럽의 미술 현장을 직접 돌아본 독특한 가족 미술 여행기를 발간하게 됐는데요. 화가 가족답게 여행지의 사진 대신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수와 절경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신하순 작가. 오늘은 특별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평소 눈여겨보던 장소입니다. 이렇듯 발길 닿는 대로 휘적휘적 돌아다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슨하게 옮겨내는 것. 그래서 제가 봄 이제 벚꽃을 많이 그렸는데 이 작품도 그 간단하게 이렇게 모티브를 잡아서 나중에 이제 뭐 겨울이나 봄에 한번 이렇게 대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가 작품을 대하는 자세죠. 화가 신하순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내면의 사색과 자유로운 붓질을 거쳐 다시 우리에게 오늘의 감성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의 작품이 여운을 선사하는 이유는 아마도 화폭 가득 화가의 기억이 아름아름 묻어나기 때문일 테죠. 한 4, 5년 있으면 퇴임이 되는데 이제 퇴임 후에 작가로서의 길에 대해서 좀 더 좀 집중해 보고 싶고요. 그 정말 제가 나는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은지도 아직도 지금 막 계속 그 몽글몽글한 것 같아요. 생각들이. 나는 이런 작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고 아직은 계속 발전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오늘 그림이 다르고 내일 그림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뭐 나는 산수 작가야, 나는 인물 작가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잘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좀 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남은 한 4, 5년 또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제자들 작품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모든 이가 사랑하는 화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화가도 존재하지 않죠. 중요한 건 보는 이들이 화가의 메시지와 감성에 얼마나 공감하는가, 그 차이일 뿐일 겁니다. 자유롭고 여유롭지만 동시에 탈전통적인, 그야말로 국 가는 대로 그린 오로지 신하순 작가 고유의 동양화. 그가 선보일 정겹고 친근한 또 다른 일상의 기록을 기다려보겠습니다.